있을까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같은 경우도 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했던 장성급 사령관들만 어떤 지금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이후에 어떤 수사에 대한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 수사 내용들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출국 금지가 된 상황입니다. 출국 금지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국무위원들도 예.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아직까지 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최근에 비화폰 용산의 비화폰을 확보를 했는데 그 비화폰들의 내용들을 확인하다 보면 내란의 네트워크, 내란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고 또 오늘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부인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게 확인됐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국정원과 검찰도 뭔가 개입의 의혹들이 있는데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노상원 씨 같은 경우 그 수첩 내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은데 한바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에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밝혀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들이 꽤 있어서 예.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특검을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권한대행들이 판판이 거부권을 행사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적어도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문제만큼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서 발본색원하는 것만이 앞으로 이런 내란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체제,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만큼은 다른 거 몰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수사에서 나온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좀 국민적 요구이고 민주공화국이 해야 될 어떤 바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저렇게 발언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특검 얘기 그런데 나왔습니다. 형법 제80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이거 내란죄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헌법재판소 이번에 파면을 할 때요. 병력을 동원하여 계엄을 선포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병력을 동원했다는 게 뭐 폭동을 일으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가 파면이 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구속을 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도 내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구속 기소를 한 거예요. 재판이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은 맞습니다만 형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유사한 파면의 근거들을 제시했다. 그럼 그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최종적인 판단을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특검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관계가 계속 밝혀지지 않고 있고 수사가 어느 순간 턱턱 중간중간에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특검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더니 번번이 계속 국민의힘이 반대하셨잖아요. 특검을 왜 반대합니까? 특검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국회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특검은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 매우 객관적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민주당이 과도한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법률 체계인 형법의 문제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좀 부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엄을 안 한다? 당연히 계엄의 요건이 안 되면 계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계엄의 요건이 안 되는데 계엄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를 보니까 대통령의 영화도 볼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의 말씀과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전직 대통령이 작은 비리를 저질러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12월 3일, 4일 많은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계엄군이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갑차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헬기가 날라 들어온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엄을 안 해야 되는데 계엄 요건도 안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겁니다. 근데 본인이 들어 누워서라도 만약에 그 날을 갔다면 맞겠다고 하신 분이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무위원들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본인만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사과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대선 후보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행동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표를 얻으시려고 하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그걸 미리 하셨으면 저희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좀 더 진전된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개업 요건을 훨씬 더 강화시켜낼 것인가,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논의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셨다가 갑자기 막판에 선거가 다가오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진정성, 진위를 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발언 하나하나 신중해야 한다라고 좀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그것이 어떤 의도이건 상관없이, 그리고 또 본인이 과거에 김문수 후보와 설란행 여사를 잘 알고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을 듣는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나 그다음에 권영국 후보나 이런 분들이 비판하시는 것은 다 근거가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 특히 많은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공인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발언은 매우 진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참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가 큰 소리를 치는 건 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가지고 공적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옳다구나 하고 그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행위는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그 발언을 듣고 기분 나빠하시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발언들은 자제해야 되고,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그건 전 당연한 우리가 해야 될 도리, 그런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논란을 계속 벌이는 것들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더 답답해 하실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땐 이준석 후보는 겁먹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잘못돼 갖고 다 가고 있구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갑자기 이재명 유신 독재라는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무슨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에게 사과한다. 이 문제를 그냥 표현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발언을 들었던 분들이 느끼는 어떤 혐오적인 느낌들, 모욕적인 느낌들, 이런 발언들을 소위 지상파라고 하는 공간에서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직하게 국민들이 사과하길 바랬었는데 맨 첫날은 물어봤던 이유가 성인주 감수성에 대한 민주당과 민노당의 태도를 보겠다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가족 검증하겠다고 그랬다가,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정치 보복한다는 식으로 계속 물을 타는 모습들을 보면서 문제의 본질을 모른다. 민심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전형적인 이준석식의 정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부터 젠더로 갈라치기, 세대로 갈라치기,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을 예를 들면 공격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지지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정치 방식. 그러니까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자기의 지지층들을 모으는 방식의 정치는 전형적인 구정치의 방식이고, 유럽에서 가장 나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정치인이 등장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매우 젊은 정치인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적 판결이 아마 뒤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